자, 일단 네. 나스닥 시장 잠깐 그래도 한번 돌아봐야겠죠.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뭐 크게 엄청 저는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어제 장 마감하면서 파생 쪽, 선물 시장 쪽 보면서 내일은 오늘보다 낫겠다. 뭐 그 정도 생각을 하기는 했었는데 다행히 미국 시장은 지수 대별로 좀 엇갈리긴 했습니다만 이걸 좀 보여드릴게요. 어제 다우존스는 플러스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홀로 이제 버티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었고요. 나스닥도 그렇고, S&P 500도 그렇고, 뭐 숫자만 봤을 때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제 전기차 기술주들이 여전히 조금 안 좋은 모습들을 좀 보이면서 빅테크 주식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나스닥은 좀, 이제 하락이 좀 나왔고요. 다만 이제 좀 기존의 저점대를 좀 지키려고 하는 일단 노력들은 일단은 있습니다. 그리고 S&P 500도 기존 저점대를 지키고 있는 구간에 있는 상태. 그냥 여전히 미국 시장도 그냥 하락 추세 속에 있는 비추세 시장, 하락 추세 안에 있는 그냥 변동성 시장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아시겠지만 뭐 위에 여전히 저항대들은 다 미국 3대 지수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며칠 전 반등이 좀 나온다라고 하면 또 비중을 좀 줄여야 되실지도 모르는 그런 구간이 있는데 지금은 단기 급락 이후에 좀 되돌림 정도의 반등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좀 시장은 왜 괜찮을 것 같냐라고 일단은 결론부터 일단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요거는 이제 어젯밤 원달러 환율 이제 야간 원달러 환율인데요. 큰 변동 없습니다. 네, 큰 변동 없고요. 그리고 이건 야간 선물인데요. 야간 선물은 오히려 플러스로 끝났습니다. 네, 야간 선물 플러스로 끝났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은 오늘은 또 역시나 아침 9시에서 9시 반 정도 물량이 이제 치고받기 하는 공방전 또는 반대매 물량들이 나오는 공방전에서만 조금 이제 버티실 수 있다라고 하면 굳이 뭐 안 보셔도 좋습니다. 아침 30분 정도는 당연히 궁금하시겠지만 너무 이제 머리가 아프실 것 같으면 한번 될 것 같고 오늘은 조금 어제보다는 어제 미국 시장 하락했다고 하더라도 뭐 지난주 우리나라 뭐 5% 하락해도 버텼던 시장이잖아요. 선제적으로 조정이 좀 나왔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뭐 좀 우리나라는 또 우리나라만의 길을 또 갈 수 있을 확률이 좀 높다라고 보고요. 또 하나의 근거는 어제 막판 선물 시장 동향을 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제 선물 외국인들은 1,300억 매도로 끝났어요. 근데 뭐 1,300억 정도면 사실 뭐 언제든지 시장이 상승해도 매도는 이 정도 나올 수 있고 하락해도 나올 수 있는 정도인데 뭐 한 2,000억, 3,000억 이하까지는 그렇게 뭐 이렇게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아니거든요. 근데 어제 2시 정도에 선물 매도가 4,500억 정도까지 나왔었거든요. 근데 어제 3시 넘어가면서 이제 환매수 한 3,000억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막판 30분, 그러니까 3시부터 한 3시 40분 정도 장 마감 이후에 나오는 물량까지 정규장 이후에 나오는 물량까지 포함해가지고 그 흐름이 다음날 우리나라 주식시장 흐름하고 좀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막판에 선물 3,000개 정도 매수했다라는 거는 오늘 어느 정도 어제 과하게 좀 밀었으니까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좀 제공해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여전히 뭐 수급 현물 쪽에 저는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그렇다고 수익이 엄청 많으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외국인들 어제 3,000억, 기관은 뭐 2,800억 정도 개인만 홀로 이제 순매수인데 이게 개인이 순매수일까요? 산 게 아니라 사줬을 겁니다. 밑에 깔아놨는데. 네. 그렇게 될 거고, 요때처럼 사실 요런 장이 가장 베스트거든요. 이게 이제 수량이 외국인이, 기관보다는 외국인들이 더 많이 사줘야 뭔가 지수 상승의 반등을 좀 꾀해 볼 수 있는데, 사실 그러려면,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인들 입장에서 아직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볼 만한 이슈는 당장은, 싸졌다라는 정도. 밖에 없습니다. 지금 지수가 이제 2,605인데요. 아침에 뭐 2,600이 잠깐 깨질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항상 금융위기나 여러 가지 위기가 왔을 때 지켜왔던 2,400에서 2,500. 지금 이제 PBR 0.9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0.9배, PBR 10배 이하 수준이 2,400에서 2,500 라인인데, 이 이하도 내려갈 수 있어요. 당연히 내려갈 수 있는데, 그 이하는 애널리스트들이나 이제 숫자로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초기 때 1,700 정도가 PBR 0.9배 정도 라인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1,400까지 내려갔다 올라온 거잖아요. 그 300포인트, 400포인트 라인은 인간의 투기 심리의 영역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단순하게 숫자로 딱 뚝 잘라가지고 여기서 반등합니다. 이거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사실 예측이라기보다는 대응을 해야 가는 영역이고 공포를 극복해야 되는 영역인데 다만 이 구간에서는 버티면 올라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오늘 아침에 매도는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고 아마 대부분의 그 전략 애널리스트 분들은 아마 매수를 말씀하실 겁니다. 오늘도. 그러니까 지금 2600선 근처에서는 다 매수하자라는 그렇죠, 네.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러한 일들이 워낙 오랫동안 반복이 되다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신뢰를 그렇죠. 못하는 거야. 네. 우리 투자자들이 우리 페르모에터 가족분들도 그러겠죠. 당연하죠. 증권회사 직원이니까 사라고 당연하죠. 하지. 당연한 거 아니야. 그 장사꾼이 자꾸 사라고 하지 뭐 그 믿을 그렇죠. 수 있겠어? 이런 얘기. 그래서 최소한 사지는 않더라도 매도는 의미 없다. 네, 매도는 의미 없고요. 특히나 대형주 단에서는 매수도 의미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완곡하게 매도가 아니라 매수해야 될 자리라고 말씀드리지만 일단은 지금 시장 자체가 올라가기보다는 정말 짧게 종목별 테마별 순환매 장세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짧게는 뭐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라던가 그다음에 UAM 테마라던가 뭐 비료, 사료, 최근에 또 원숭이 또 두창 관련 테마들 이런 테마들이 계속 뺑뺑뺑 진짜 짧게 돌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만 사실 매매를 할 수 있는 변동성이 나옵니다. 그게 아니라고 하면 사실 종목별로 이제 매매하기 좀 어려운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정말로 이제 잃어버린 자신감 중에 있죠. 잃어버린 자신감. 여기 뭐 지금 최근에 여기는 거래대금 여기 보시면 코스피 거래대금이 이틀 전에 5월 23일 날 7조 8천억 나왔습니다. 7조 8천억. 요게 2년 내 최저치입니다. 8조 깨진 거 진짜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주식 안 하겠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자꾸 관심이 없는 지겨운 네, 거야. 지겨운 거예요. 이제 물린 것도 걱정된 것도 이제 어느 정도 임계점을 넘어서서 이제 그냥 이제 방치의 관계로 간 거죠. 이제 그나마 있는 돈 지금 현금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안 사실 거예요. 좀 뭐 진정이 되거나 뭐 방송에 나온다면 사자 약간 그런 주의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거래대금이 8조 이하로 떨어졌다라는 거는 굉장히 사실 조금 시장이 굉장히 멀어졌다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게 이제 다시 거래대금이 늘어나면서 좀 이제 대외 환경이 좀 좋아지면 거래대금 원래 거래량 바닥이 주가 바닥이라는 말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도 관점으로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실 수 있으니까 그거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8조가 깨졌다라는 거는 조금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변곡점의 관점으로. 네, 근데 더 말라서 죽일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있는데 그 부분은 또 나중에 또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인 것 같아. 이런 장세에서 우리가 이제 어차피 평생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이런 장세에서 뭔가 경험, 그렇죠? 시장의 경험. 그러니까 조금 뭐 몇 주, 한 주, 뭐 5주, 10주 이렇게 작은 거 가지고 이렇게 매매해 가면서 경험을 쌓는 맞습니다. 거.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의미 있는데 여기에서 돈을 벌려고 막 배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맞으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라. 맞습니다. 지금 뭐 소위 잘한다는 트레이딩 고수도 사실 굉장히 비중을 줄여서 매매하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아니 고수 이제 전문 트레이더들도 지금 힘들어서 못 맞춰가지고 힘들어하는데 왜냐면 그 먹을 폭이 정말 짧게 옵니다. 짧게. 그러니까 이게 찰나에 오고 빠르게 와요. 변동폭은 클 수 있는데 굉장히 조금 이제 뭔가 돌파 매매도 잘 쉽지 않은 구간들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눌림에서 샀는데 더 눌려버리는 그런 좀 약간 변동성들이 큰 시장이기 때문에 장중에도 테마가 바뀌어요. 주도 테마들이. 그러니까 어려운 시장이라는 거는 조금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고 어제 뭐 최근에 보면 한국전력이 4% 5%씩 올랐는데 한국전력이 지금 어제 4%가 올랐나요? 어제 장중에 5.2 올랐고 종가가 3.5 올랐는데 한전이 이 정도 오르면 재미있을 수가 없죠, 당연히. 한국전력 이 정도 오르면 시가총액이 15조가 되는 회사가 어제 올라서 15조가 됐는데 정말 전형적인 경기 방어주잖아요. 그렇죠. 전형적인 경기 방어주. 근데 한국전력이 이제 뭐 전기세 이제 인상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한국전력이 이 정도 오르면 다른 종목이 당연히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기술주들이나 성장주 투자를 매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한국전력이 오르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재미없을 수밖에 없는 시장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를 보고 뭐 굳이 찾아서 들어가서 한전을 매매하시면 되기는 하죠. 정말 적극적이신 분들. 근데 이 정부 정책이라는 게 또 하룻밤만에 또 뒤집히는 뭐 그 얘기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리스크 관리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초반에 조금 안 좋은 이야기들만 좀 섞어서 말씀드리긴 했는데 최근에 대기업들이
조금 이제 발표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가고 나면서부터 이 기사들을 좀 보면요. 이제 5월 24일 나왔던 기사입니다. 삼성전자가 5년간 반도체 450조 투자. 이게 작년 여름에도 나왔던 건데 또 추가로 지금 450조 투자하겠다 또 나온 겁니다. 이제 투자는 반도체, 바이오, 신성장. 반도체는 당연히 파운드리 쪽이 더 클 거고 기존 거 계속 이어져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현대차 그룹은 25년까지 63조 투자. 네, 이것도 어제 24일 날 어제 나왔던 기사고요. 롯데그룹도 5월 24일 어제 5년간 37조 쏟아붓는다. 근데 이거 그죠? 지난번에 황 팀장 우리 한 1년 전쯤인가? 1년이 아니 1년 전쯤인가? 그 했던 방송 기억나요? 삼성전자 그때 100몇십조 투자한다고 했을 작년 때 8월. 네. 작년 8월이죠. 그때 우리가 사실 또 몇 년 전 2017년, 맞습니다. 18년도에 2018년. 그때 네. 발표, 그때도 100몇십조 투자한다고. 맞습니다. 네. 그때 주가 추이 보면서 발표했는데 계속 주가는 밀리죠. 주가는 밀리는 현상. 네. 이거에 대해서 그런 거죠. 얘기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 더. 하나그룹도 5년간 37조 6천억 투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동안 쌓았던 돈들을 이제 쏟아붓는 구간이기는 하죠. 네, 그리고 이거를 주가 측면 생각해보면 대기업들이 돈을 벌어들이는 구간이라기보다 돈도 당연히 벌겠지만 쏟아붓는 구간이에요. 지금은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그러면 투자 결실이 오려면 당연히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지. 네, 시간이 걸리니까 그걸 이제 리턴하는 게 사실 실제로 돈을 벌지 안 벌지 사실 모르는 거잖아요. 사실 다 기사만 보면 굉장히 좋고 미래지향적이고 그리고 당연히 이제 투자한대 그럼 돈 벌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당장의 주가의 반응들은 그 돈을 쏟아 부으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네. 지금 한참 지금 우리가 지금 목말라 죽겠는데 지금 샘을 파고 있으면 안 그렇죠,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당장 물이 필요한 거지. 기존에 해왔던 거 있기는 하지만 또 신규로 계속 돈이 들어간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올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대형주보다는 소부장 단을 계속 관심 있게 보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반도체면 반도체 말고 소부장 소재나 재료 장비, 차라리 원익 QNC, 월덱스, GST, TSE 이런 쪽. 그 다음에 화학에서도 대형 화학단보다는 밑에 화학 소재들 공급하는 그쪽. 그 다음에 자동차도 자동차보다는 자율주행이나 자동차 부품. 그 다음에 조선 이번에 실적이 별로 좋진 않았, 이제 원자재 상승 때문에 좋진 않았지만 조선 산업이 이제 계속 수주가 나오면서 증가함에 따라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기자재 업체들 이런 쪽으로 대형보다는 밑에 좀 중소형주들이나 코스피 소형주들, 소재 장비 쪽으로 계속 보자라고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런 관점으로 계속 매매를 하면 좋은데 1분기 코스닥의 실적 발표를 대략 종합해 보면 작년 1분기 대비해서 코스피보다 코스닥 기업들의 실적이 좋습니다. 대부분 반도체 섹터들이기는 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그런 관점으로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다른 의견도 분명히 있어요. 네, 있겠죠, 당연히. 네. 지금 환율이 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지금 달러가 약세가 되면 당연히 외국인들이 귀환할 수밖에 그렇죠, 없고 네. 그럼 외국인들이 뭘 사겠냐? 삼성전자를 그렇죠, 네. 비롯한 지수들, 그러니까 네. 대형주 중심으로 네. 가지 않겠냐? 이런 의견도 있기는 해요. 그것 때문에 사실 2분기 영업이익이 한 2에서 3% 정도 증액이 나올 수 있을 거라는 이제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환율 효과, 이 정도 지금 계속 유지하고 있으니까 2분기는 생각보다 좀 잘 나올 거라고 봐요. 그리고 외국인 말씀하셨던 대로 외국인들 관점에서 지금 주가도 쫙 밀려있는 상태에서 환율도 내려가면서 주가가 외국인들이 사면서 주가가 올라오면 당연히 양쪽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당연히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라고 봅니다. 근데 언제 시기에 대한 거는 모릅니다. 언제가 될지. 언제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시기가 될 때까지는 조금 기다려야 돼. 지금 당연히 지금 삼성전자 7만 원 이하는 저는 생각 바뀐 건 없어요. 배당주 관점에서는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인데 추세적으로 외국인들이 산다라는 거는 일정 부분 바닥에서 사는 게 보인 이후에거든요. 근데 지금 이 정도의 현물에서의 수급이나 거래대금 가지고는 아직 외국인들이 산다. 최소한 지금 사는 거 아니야? 라고 의심을 가져보기도 사실 조금 이른 구간인 거죠. 그래서 조금 천천히 지금은 분할 매수나 보초병들 또는 기존에 있는 주식들을 가지고 버티는 구간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좀 드리고요. 어제 삼성전자가 조금 모양이 안 좋습니다. 사실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어제 일단 급락했죠. 네, 급락을 했죠. 어제 거래대금이 엄청 나오면서 실렸던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근데
근데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잘, 그렇지, 뭐 다 그렇지. 우리가 많이 빠졌다 하지만 넷플릭스가 됐든 미국 시장에 비하면 페이스북이 됐든 알파벳이 됐든 뭐가 됐든 저쪽에다 비교하면은 미국 시장에 비하면 양호하죠. 거기는 고점 대비 50%씩 빠져가지고 양호하게 버티고 있죠. 물론 많이 올랐으니까 그렇긴 했지만 죄송합니다. 네, 그거 보면은 우리가 참 덜 오르는 것도 짜증났지만 또 빠질 때도 덜 빠지니까 네. 우량주 중심으로는 네, 테마주야 뭐 빼고 근데 어제 하이닉스가 3%, 4% 가깝게 빠졌는데 보시면 저가하고 종가하고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꽉 찬 음봉이 나왔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좀 최근에 사실 어제 삼성 SDI도 그렇고 이번에 뭐 미국 조지아주 투자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많이 기대를 했었는데 사실 어제까지만 그저께까지만 봤을 때는 요 차트만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좀 그림이 모양을 되게 잘 만들어가는 그림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닥에서 올라와서 횡보하면서 이제 장기 평선도 한번 시도했다 내려왔고 다시 돌파하면서 사실 요 차트만 봤을 때는 내일 예를 들어서 이게 월요일이니까 다음날 여기 한 요 정도 한 60만 원 초반대 눌림목 오면 사봐야지라고 하기 딱 차트로 일봉만 보고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그림이었는데 어제 장기 평선 몇 개, 이평선은 몇 개를 그냥 음봉으로 그냥 장악하면서 빠져버렸거든요. 거래량까지 좀 나오면서. 그러니까 사실 좋지 않은 그림입니다. 근데 일단은 여기 구간에서 또 다시 박스권을 만들려고 가는 것 같기는 한데요. 이 부분들이 어제 반도체 소부장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의 종목들이 어제 많이 밀렸던 것들이 전 요것도 좀 긴 한다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뭐 좋은 요거 IPF라고 해서 5월 23일 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 오면서 이것 때문에 온 거 아니냐라는 내용이 있을 정도로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라고 하는데 이제 미국 중심의 이제 뭐 경제 동맹을 이제 출범을 시킨 거죠. 기존의 RCEP라고 해서 영내 포괄적 동반자 협정 단어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요거는 이제 중국 주도입니다. 중국 주도인데 그거에 약간 좀 대항하는 듯한 IPEF가 공식 출범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대만은 물음표, 그다음에 인도도 물음표가 약간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중국이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겠죠. 뭐 IPEF가 사실 뭐 중국을 겨냥한 건 아니다라고 하는데 중국은 당연히 참여 안 돼 있고 바로 중국 정부가 강하게 반발하는 내용들의 왕이 외교부장이 그런 코멘트를 좀 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게 조금 변곡점 요게 시장을 계속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변수는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과거에 미중 무역 분쟁이라는 걸 겪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사실 중국 정부가 조금은 한국 시장에 대해서 또 견제가 들어올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한국 시장이 우리가 뭐 어떻게 생각하시느냐에 좀 다르긴 하겠지만 한국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중국과의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고 중국 시장에서 꽤 많은 돈을 벌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일단은 다른 거 다 제쳐두고 주식시장에는 조금 불편할 수 있는 종목들이나 업종군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예, 그러니까 무역 분쟁 때 2018년도에 정말 재미없는 시장을 우리가 겪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또 이게 나온다고 하면 그때의 생각이 나서 어제 좀 하이닉스나 대부분 대형주들이라던가 삼성전자 반도체 섹터들이 그냥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반도체 섹터뿐만 아니라 어제 시가 쪽에 상위 종목 중에서 한국전력이랑 금융주 정도만 살고 다 밀렸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시장을 좀 심리를 안 좋게 가져가는 게 아닌가 그 생각이 좀 어제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걱정이 그거잖아요. 이번에 바이든 방한해서 사실 오기 전에는 기대했던 게 몇 가지 있어요. 그렇죠. 철강주에 대한 철강에 대한 쿼터 관세 이런 것들 풀려지는 거, 그다음에 뭐 통화 스와프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우스갯소리로 와서 한 거는 한국이 원하는 대로 미국 요구 다 들어주고 셀카요 돌아가면서 셀카 같이 찍어주고 그 얘기하던데 웃기더라고. 사실 뭐 그게 있죠. 뭐 전기차 받고 철강 줬다고. 아니 전기차를 주고 철강 받았다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 밸류체인에 전기가 들어갔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뭐 사실 삼성 SDI 밸류체인 관련 종목들도 쭉 했는데 어제 마치 개별주 재료 소멸하듯이 어제 미국 시장 한국 관련 주식들이 좀 밀리긴 했는데 일단은 그래서 저도 바이든 관련주라고 해서 별로 이렇게 썩
그렇진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바이든이 방한하는 순간 팔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우리. 근데 이제 지금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악재에는 민감하고 또는 기존에 있는 재료들을 시장 상황에 따라서 호재로 인식하느냐 악재로 인식하느냐인데 지금은 워낙에 투심이 별로 안 좋다 보니까 뭐 개별 종목도 마찬가지고 지수도 마찬가지고 조금 명분이 되면 그냥 팔아 제끼려고 하는 그 명분들을 찾고 있는 게 아닌가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 IPF 때문에 일단은 중국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이 어떻게 나올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이번에 사실 공급망 이슈가 중국 때문에 발생했다고 미국은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공급망을 미국 주도로 뭐 반도체나 2차 전지나 이런 부분들을 가져가기 위해서 다시 미국 주도의 질서를 다시 만들기 위해서 조금 더 강화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중국의 심기를 어떻게 또는 중국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 이래서 어려워요. 우리나라 시장이. 그치. 그러니까 양쪽의 눈치를 그러니까 다 봐야 되기 때문에. 가진 거는 없고 네. 그 장사로 먹고 살아야 그렇죠. 되는데 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네. 내가 가게를 하는데 중국 같은 경우 우리 가게 매출액의 35%를 사가. 네. 그리고 우리 가게 전체 수입의 한 60% 수입을 얘네가 줘. 근데 얘를 눈치 보자니 그렇죠. 또 이쪽 다른 25% 쪽이 또 눈치 그렇죠. 보이고. 네, 우리 다 포기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양쪽 다 포기할 수는 없는데 자꾸 자기한테만 잘하라고 하니까 이게 힘든 거지. 힘든 거죠. 그래서 한국 시장이 난이도가 높은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많아서. 일어난 것은 현실이고 네.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되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냥 중국향 비즈니스 이쪽 섹터는 좀 어려워지지 않겠냐가. 일단은 최소한 지금부터는 그러니까 우리가 리오프닝으로 섹터 중에 하나를 봤던 게 사실 여행 항공 이쪽이잖아요. 그렇죠. 카지노. 근데 그다음에 화장품까지. 이쪽은 사실 좀 당분간은 조금 심리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결국 화장품 같은 경우에나 중국인 관광객을 기대하고 있는 뭐 카지노나 여행 그렇지. 업종은 조금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다가 또 갑자기 뭐 외무부에서 게임도 마찬가지겠죠. 갑자기 뭐 이제 게임 뭐 중단한다거나 그다음에 뭐 우리나라가 중국 기업들한테 뭐 다시 뭐 폐쇄 명령 뭐 이런 것들 갑자기 내린다라고 하면 정말 이거는 뭐 장중이라던가 우리가 뭐 장 마감했는데 밤에 또 갑자기 나올 수 있는 뉴스들이기 때문에 리스크를 항상 가져갈 수밖에 없는 이제 구간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관련 주식들은 좀 비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전기차도 마찬가지가 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 오히려 그러나 이제 저 좀 뭐라 그럴까요? 효과 효력이 있는 어떤 이 분위기의 상승세를 탈 수 있는 거는 미국 밸류체인에 들어간 기업들, 배터리 쪽이나 이런 좀 괜찮지 않을까요? 자동차는? 그런데 시장이 좋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좋게 반응을 했다라고 하면 어제 뭐 사실 뭐 미국 시장 선물이 빠지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이유들이 명분이 있지만 그랬다면 어제 사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꽉 차는 최소한 그런 거 어제 뭐 반도체 미국 중국향 수요가 좀 줄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루머로 뭐 판단되는 또 내용도 같이 오해 돌았지만 그랬다라고 하면 이렇게 꽉 찬 음봉이 사실 나오기 쉽지 않거든요. 최소한 아랫꼬리 같은 뭐 여기서 아랫꼬리, 뭐 여기서 이런 데서 아랫꼬리. 최소한 이렇게 종목들을 보면 꽉 찬 음봉 나오기가 잘 쉽지가 않아요. 근데 어제는 끝까지 밀어서 팔았다는 거니까 이게 사실 조금 두려운 거죠. 이게 사실 종가 저가라는 게 사실 생각보다 최소한 반발 매수 어제 나스닥이나 다우처럼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기 마련이에요. 항상 일정 부분 빠지면 그렇지. 단기 매매자들한테서도라도. 근데 어제 꽉 차게 음봉이 나왔다는 거는 조금 투자 심리가 굉장히 안 좋다. 그래서 이 종목 어제 전반적으로 대형주들은 2018년, 18년도에 무역 분쟁을 다시 한번 그때의 악몽을 좀 떠올리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형주 그리고 중국 관련 사업들을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들은 조금 보수적으로. 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뭐 테마주나 단타를 하실 거 아니면 사실 지금 시장 계속 어려운 구간일 겁니다. 오늘도 분명히 시장 전체적으로는 아침 정도 지나고 나면 조금 반발 매수세,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긴 하겠습니다만 큰 기대는 다들 안 하실 거예요. 제가 말씀 굳이 안 드려도 어차피 2,600을 중심으로 많이 가봤자 2,700 정도, 좀 많이 빠지면 또 2,550 정도, 그 정도 될 거기 때문에 그런 구간에서 짧게 뭐 대형주를 뭐 이 구간에서 뭐 매매하기도 사실 어려운 그렇죠. 구간이기 때문에 아니 그냥 어려우면 굳이 뭐 매매를 해. 맞습니다. 그냥 네. 가만히 있으면 되지. 지금은 그냥
공부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그치,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한 주 혹은 뭐 한 5주 가지고 그냥 네. 사고 팔고 하면서 그냥 시장의 분위기나 아니면 경험을 쌓는 정도로 맞습니다. 소위 말하는 지금 편하게 될수 보초병을 있는데. 내세워도 보초병조차도 약간 보초병이 먼저 죽는 그런 분이요. 원래 사실 주식이라는 게 보초병 세우면 보초병만 그 수익이 큰 수익이 나는 시장인데 지금 보초병이 먼저 학살당하는 그런 시장이라서 맞아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요 리포트가 이게 5월 초에 나왔던 삼성증권 리포트인데요. 지경학이라는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본격화됐다라는 리포트가 있습니다. 이제 5월 13일 날 나왔던 삼성증권 리포트인데 이거 한번 충분히 읽어보실 만한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 지정학적인 리스크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지경학이라고 해서 이제 경제가 같이 들어가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네, 요거는 이제 내일 네, 조금 더 자세하게 RCF랑 다루죠. 네. IPF랑 비교하는 내용도 있으니까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까지 신한금융투자 황희연 팀장과 함께했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